우울증으로 몇 년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최근에 우울증의 원인이 이상과 현실의 괴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예가 생활을 하면서 8년 동안 작업을 하며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렇다 할 좋은 작품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괴롭습니다. 저는 열심히 활기차게 목표를 향해 정진하고 싶은데 기준이 높다 보니 늘 저희 작업에 실망합니다. 맥이 빠지고 생활할 에너지도 남지 않습니다. 오늘만 살자라는 생각으로 하루하루에 집중해 살고자 하는데 저의 미천한 현실이 가끔 떠오를 때면 너무 슬프고 억울하고 우울합니다. 높은 기준, 높은 목표에 대한 강박이 없으면 나아질 것 같은데 잠시 잊어버리는 것은 가능해도 이 강박을 없앨 수가 없었습니다. 선생님의 조언이 절실합니다. 느낌표. 네,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병원 다니는 우울증이 아니라는 얘기고, 그러니까 우울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우울함이라는 거는 필요한 기분이에요. 약간 내가 격차를 느끼는 그런 건데, 인간에게는 행동에 옮기게 된 동기가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밑에서 누가 쫓아오는 것 같은 절박감, 내가 안 하면 죽어, 이런 느낌. 두 번째는 뭔가 분발하기 위해서 쟤보단 잘하고 싶어. 비교를 통해서 내가 더 열심히 하고 싶은 동기부여가 있어요. 세 번째는 앞을 보는 겁니다. 나 저기 가고 싶어. 우리 자아 이상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초자의 일종인데 나는 저 정도는 되고 싶다고 생각하는 내 이상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우리 라라랜드에 나오는 얘기들이 다 그런 얘기죠. 근데 뒤를 보거나 옆을 보는 건 동물적 본능입니다. 내가 만약에 내 옆에 가는 애보다 뒤처지면 난 빨리 못 뛰면 먹이가 될 수 있지만 앞에 어딘가에 가고 더 좋은 걸 갖고 싶다. 욕망의 세계인데 욕망의 세계를 추구하는 건 인간만이 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좋은 생각이긴 한데 문제는 약간 너무 높게 잡고 있을 때 나의 현실과 내가 가고자 하는 사이의 격차를 크게 느낄 때 우리는 그때 그 격차 우울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처음 얘기한 사람은 정신분석가 미브링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미브링이 얘기하기로는 우울감이라는 거는 내 자아이상과 나의 현실 사이의 격차가 갑자기 딱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못 넘어가겠네? 내가 못 쫓아가겠네? 지금의 이 속도와 내 견적으로는 저게 안 돼. 그걸 느낀다는 건 나의 현실의 지금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실망하지만은 계속 하고 계시죠. 그런 부분들은 되게 중요하고 좋은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만 살자는 생각을 하루하루 집중해 살고자 하는데 미천의 현실이 가끔 떠오르는 너무 슬프고 억울하고 우울하다고 하시는데요. 일단 오늘만 살자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집중해 살아가는 것 답을 알고 있다는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너무 먼 미래를 생각하면 저 위로 올라가는 건 나의 노력의 결과와 상관없이 굉장히 다른 변수들에서 움직인다는 생각이 들고요. 미천한 현실이 가끔 떠오르는데 미천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예술하시는 분들은 사실 정말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지만 좋아하는 것만큼의 어떤 보상이라는 부분들이 썩 좋지 않은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하지만 좋은 점 넌 네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잖아 라는 말을 드릴 때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천하다고 생각하기보단 난 내가 좋아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너무 높은 기준, 높은 목표 예술하는 사람으로서 지향하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사이의 격차를 너무 자주 느낄 필요는 없고요. 서서히 하루하루에 나의 진도들을 나가는 생각들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저는 곧장 좀 처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엄청 아픈데 처방이요. 이거 멋진 우울이다. 그래서 제가 처방한 곡은 블랙스완이라는 블랙스완 곡 중에 완벽, 퍼펙션이라는 곡이 있는데요. 차이콥스키 백조의 호수를 테마로 만든 걸 클린트 먼셀이 편곡을 한 곡입니다. 그래서 그 들려 발레하는 영화죠 이게? 예, 블랙스완. 네, 예술적 고통이죠. 이런 고통 없으면 뭐 발전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오늘 한 가지 말씀 더 좀 첨언하고 싶은 건요. 목표는 높을 수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동을 할 때 목표는 높게, 하지만 평가를 할 때 따뜻하게. 왜냐면 이 긍정성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냥 목표를 향해 달렸다가 내가 열심히 했지 할 땐 겁나 열심히 했다 이렇게 안아주는 거를 하는 분들이 정말 지치지 않고 영성이 중요한 것 같아요. 워낙 그 의학에서 영성은 절대자와의 관계인데 제가 요즘 느끼는 거는 결국 결론적으로 나를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는 에너지가 중요한 것 같거든요. 나를 막 심하게 채찍질해도 나를 평가할 땐 그 따뜻한 그런 영성의 에너지를 잃지 않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랙스완 추천해드리고 형님 오늘 예. 책. 블랙스완 이런 영화 제가 알기로는 정말 최고를 한 최고의 발레리나가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음악 들어보시고 관심 가지시면 영화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높은 기준 높은 목표는 강박이 있는 건 필요한데 노력을 하는데 어디까지 노력을 할 거냐라는 거에 기준점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재작년에 굉장히 히트쳤던 책 중에 하나가 김하나 작가의 그 힘 빼기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너무 우리가 최선을 다하게 하던 힘을 좀 빼자.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럼 힘 빼서 그럼 문어가 되란 말이냐. 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잖아요. 힘을 써서 어디까지 빼? 라는 거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답을 주는 책을 제가 발견했어요. 문보영 시인님의 준최선의 롱런이라는 제목으로 전 모든 게 다 같다고 봐요. 난 이 책은. 저는 딱 책을 보면 제목 저자 대박이다. 소개부터 보는데 시인인데 2017년 시집 책기둥으로 김수영 문학상을 수상하고 상금으로 친구와 피자를 사 먹었다. 이게 이분의 자기 소개예요. 끝내주는 분이죠. 사적 산문인데 전 편집자를 너무 칭찬해주고 싶은 게 굉장히 다양한 얘기들 중에 딱 한 꼭지가 준최선 롱런이에요. 기준점 높게 잡되 어느 만큼은 최선만은 계속 가면 지쳐. 타버려. 근데 준최선 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준우승 하듯이 은메달, 동메달쯤 가자고요. 그러면 아주 못하고 그냥 바닥에 깔린 게 아니라 그쯤 정도로 가다 보면 손만 딱 뻗으면 최선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준최선을 롱런해서 재밌는 비유를 합니다. 어떻게 굉장히 이렇게 다양한 일을 해? 라는 질문을 했더니 이분은 뭐라고 그랬냐면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린 최선을 다하지 못했으면 죄책감을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은 최선을 다하지 않는 덕분에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런 덕분에 다양한 종류의 가능성들을 열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로 인해서 내가 준최선으로 비벼보고 그렇기 때문에 멀리 가고 오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준최선 정도로 롱런 하자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삶과 대충 사는 삶 사이에서 박쥐처럼 오락가락하며 어물쩍 살아가는 존버의 삶. 준최선 존버들의 삶은 개인마다 모습이 전혀 다를 텐데 나는 준최선 삶의 일기를 쓰는 삶이다. 준최선을 관성으로 하는 일상, 놀면서 바운스를 유지하는 가벼운 발걸음일지라도 라는 아주 멋진 얘기를 합니다. 전 이거 하나만으로 이 책 한 권에 대한 가치는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얼마나 힘을 줘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할 때는 이 책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음악 네. 음악 틀고.